오늘의 오늘은 비행기 범죄와 에어 부산 화재 사고. 야? 야? 에어 부산 화재 사건을 중심으로 내가 해달라고 해서 했긴 했는데 조금 생각을 못한 제목이 앞부분이야. 그래. 비행기 범죄로만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 아직 비행기 범죄와 응. 앤드 에어 부산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응. 에어 부산이 뭐 범죄 때문에 생겼다 뭐 그런 말은 아니야. 에어 부산의 그 화재가 난 비행기는 에어버스 A321 기종으로서 응? 2007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비행기야. 독일에서 만들어낸 비행기가 우리나라까지 왔다가 여기에서 휴가가 부셔져서 지금 독일이 화나서 우리나라로 침략하려는 거야? 아니, 독일은 화나지 않았어. 침략하지도 않아. 독일은 침략할 능력이 없어. 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잖아. 독일이 만약에 그런 이유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국제적으로 거의 패망에 가까운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지. 원래 이 비행기는 아시아나 항공이 몰던 우리도 아시아잖아.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항공사가 몰았었어. 그러다가 2010년대 후반에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때 에어 부산으로 비행기를 넘겨주게 돼. 이 에어 부산은 아시아나 항공의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이 에어 부산의 모 회사야. 아시아나 항공이 에어 부산의 지분을 한 40% 약간 넘게 더 가지고 있지. 근데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 대한항공에 사실상 팔렸기 때문에 그래 이제 모 회사가 다시 대한항공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사실상 대한항공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항공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이 에어 부산의 이 에어버스 321 기종은 지금까지 많은 그러니까 200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2025년이지. 이제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예를 들어 2009년에 일본에서 그 꼬리 쪽이 뭐 부딪히는 사건도 있었고. 우리? 근데 뭐 인명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고. 2011년에는 나 무슨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무슨 비행기가 충돌할 필요가 0.11%였는데 충돌할 수 없었던 이유 이런 영상 봤어. 그랬구만. 2011년에는 그 대한민국 해병대가 이 비행기에게 그 사격을 가한 사건도 있었어. 응? 근데 다행히 너무 멀리서 쐈기 때문에 뭐 피해는 없었는데, 근데 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북한의 이 에어버스 321기가 당시 아시아나 항공이었는데 북한이 침입했어? 아니 이 여객기를 북한의 비행기로 오인을 해서 이 대한민국 해병대가 그 사격을 한 일이 있었어. 왜? 북한의 침략으로 오해를 한 거지. 근데 누구의 침략이야? 근데 이 여객기였어 그냥 아시아나 항공에 이번에 불탄 일본? 이번에 불에 탄 그 에어 부산 그 비행기를 2011년에 해병대들이 총으로 쏜 적이 있었어. 응. 다행히 뭐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진 않고 그 총알들은 다 맞진 않았어. 근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그런 비행기인 거야. 아까 무서웠겠지? 총 쏜지도 몰랐대. 그 기장이나 승객들은 자기한테 쏜지도 몰랐대. 나중에 이게 중국 쪽에서 항의 들어와가지고 이제 알려졌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비행기가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었던 노선이었고 중국인들이 다수 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항의가 들어왔던 거지.
그럼 자기 나라한테 총 쏜 거와 마찬가지네. 그렇지. 이거는 매우 반성해야 될 문제인 거야. 2025년 1월 28일 밤 10시 20분경, 24분경인가? 뭐 아무튼 그 정도. 에어부산 화재가 일어났지. 그리고 그로부터 하루가 지나고 미국에서도 그 헬기와 여객기가 근데 화로가 뭐야? 하루 아, 원데이 원데이가 지나고 미국에서도 헬기와 여객기가 부딪혀서 전원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했어.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에어 부산 화재 사건은 이제 비행기 그 꼬리 후방 쪽에 짐 넣어놓는 칸에서 이제 화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지.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사진만 있나? 그래서 너무 당시 뭐 여러 증언에 따르면 너무 빨리 불이 급박한 나머지 소화기도 뿌리지 못하고 안내 방송도 하지 못하고 이제 뭐 승객이 문을 열어서 탈출을 했다고 해. 물론 이제 그 승객이 문을 연 거는 승무원이 지시를 했다는 말도 있고 뭐 그런 거야. 근데 문을 열었다고 뭐 영웅인 척 하지 마라 이런 말도 나왔고. 아니 근데 승무원이 지시해서 승객이 문을 열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무튼 그래, 공식 입장들은 아니야. 그냥 다 이렇게 말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야.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왜 불이 일어났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야. 추측이지. 보조 배터리도 추측이고 그런 거야. 다행히 이 사건에서 경상자 3명을 제외하고 경상자? 조금 다친 사람, 탈출 과정에서 아주 조금 다친 여자분이 3명 정도가 조금 다쳤다고 하더라고.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든 승객과 승무원과 기장이 다 안전하게 탈출을 했어. 물론 이제 탈출하면서 일부 승객이 짐을 빼가려고 통로를 막는 바람에 뭐 이렇게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알려졌지. 뭐 누군지는 뭐 나와 있진 않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렇지,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정말 큰 책임을 져야 될 행동이었던 거야. 운이 좋은 거는?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근데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작은 피해로, 인명피해가 없었으니까 작은 피해라고 하자. 이런 작은 피해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잖아. 그냥 물건만 탄 거잖아. 재산 피해만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대비를 잘 해놔야 되는 거야, 앞으로. 근데 만약 이때 피해가 적다고 대비를 잘 안 해놓으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고 그럴 때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럼 만약 그 보배에서 불이 났다면 그 보배는 못 가져왔겠네? 다 탔으니까. 보배? 무슨 보배? 아빠 보배 알아? 보배가 뭔데?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보배. 이제 그건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지. 엄청난 불길이 났었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그런 화재 원인 밝히는 게 슬슬 어려운 거야. 다 타버리고 남아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보배에서 불이 났다면 그 보배는 거의 형체가 남아있지 않겠지. 아빠 근데 찾기도 왜 어렵겠고. 웃어? 웃기잖아. 보배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잖아. 이제 음모론도 있는 것 같아.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진 않지만 뭐 그냥 사람들이 속으로 뭐 이것도 뭐 범죄 일환 아니냐, 뭐 누가 계획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뭐 수면 밑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뭐 제기되고 있는 건 아닌 거고. 만약에 이게 의도된 사안이랐다면 이거는 아주 중한 항공기 범죄인 거지. 당시 에어버스 321기는 원래
일찍 출발을 했어야 됐었어. 근데 강풍 때문에 출발이 늦어졌지. 강풍 때문에 출발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산 거야. 만약에 출발을 정시에 했다면 공중에서 화재가 났을 거고, 그러면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받았을 확률이 높지. 하나님이 그 강풍을 보내준 거야? 이제 하나님까지 가버린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전지전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렇게 살아라. 그치. 살아라 하신 거지. 이제 하나님까지, 이제 종교적 영역까지 가버린다면, 뭐,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설정 하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그쪽의 사실에서는 그게 맞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야. 살아라 하신 거지. 우리 애국가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국가다라고. 대한사랑 뭐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렇게 되어 있잖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할 수가 있겠지. 만든 사람은 기독교겠네 그럼. 안익태 선생님이 기독교인지는 한번 찾아보자. 안익태 선생님도 참 그 우여곡절이 있으셨던 것 같아. 아니 선생님이 만드셨지. 근데 독립운동가 아니야? 이제 이분이 논란이 있어. 기본적으로는 애국 활동을 하셨는데 친일 활동을 하셨다는 기록도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사실 일제강점기에 주류로 살면서 애국과 매국의 두 가지를 다 묻히게 될 확률이 높은 거지. 당시 국내에서 살았다면 어떻게든 조선총독부의 협조를 조금이라도 하게 되었을 거고, 그게 매국으로 친다면 쳤을 수도 있는 거고, 앞장서지 않았다면은 뭐 좀 대부분 넘어가는 분위기는 하긴 한데, 이 작곡가라는 직업이 그게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근데 원래 사람이라는 건 다면체고 한 가지 면만 가지고 누군가를 매도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잘한 건 잘했다 해야 되고, 부족하고 못한 부분은 또 비판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거고. 또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밀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밀정에 밀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실은 일제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독립을 위해서 힘을 보탰을 수도 있는 거고, 독립운동가인 밀정한테는 밀정? 이중간첩의 모습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독립운동가인 척 했으면서도 일제의 민족을 팔아먹는 행위를 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진심이었는데 나중에 변절했을 수도 있는 거고, 변절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모습을 기준으로 많이 삼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민족 배신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모든 모습을 다 고려해 줄 필요도 있는 거지. 인간이라는 거는, 인생이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니야. 뭐 이제 그건 그 정도까지 해두고, 무슨 얘기가 다 여기까지 갔냐. 부산은 그렇게 해서 현재 잘 수습이. 생각났다. 기독교에서 그렇지. 하나님. 거기에서 승객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돌아갔을 거고, 이제 돌아가셨어? 죽었어? 이제 귀가를 하셨겠지. 귀가 조금 아쉽겠다. 이제 귀가를 하셨을라나, 아니면 대체 항공기가 투입돼서 이제 대한항공 쪽에서 대체 항공기를 투입한다는 말도 있었으니까 이제 계속 갈 길을 가셨을 수 있겠지. 이게 원래 홍콩 쪽으로 가는 비행기였다든가 뭐 그랬다고 했던 것 같아. 뭐라고? 홍콩 홍콩? 홍콩 몰라? 홍콩 모르는구나. 홍콩이라고 하면은 그 현재 그 중국
땅에 소속돼 있는 섬이기도 하고 반도를 합하는 지역인데 이제 원래 99년간 영국이 조차를 하고 있다가 이제 철수했어? 철수했지. 중국에 다시 돌려줬지. 이제 일국 양제로 가다가 2030년인가 그때 이제 완전히 그 제도까지 통합하게 될 예정이야. 옛날에는 아시아의 금융 아빠 허브였는데 2030년이면 미래 아니야? 미래지. 그러니까 아직은 일국 양제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제 홍콩은 예전에 그 1940년 그 영국이 아편 전쟁으로 중국을 침략했을 때 영국에 넘어간 땅이야. 원래는 영구 할양으로 받았었는데 추가적으로 땅을 더 받으면서 그게 나중에 99년 조차로 바뀌게 된 거야. 조차는 이제 땅을 빌린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치욕의 역사, 오욕의 역사인 거지. 원래 그렇게 홍콩으로 날아갈 비행기였는데 다행히 바람이 세게 불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사망자 없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게 되었지.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원인 조사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게 고의적인 범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간단해지지 않아. 항공기 범죄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돈을 타면. 뭐 하이제킹이 대표적이지. 항공기 납치 그리고 기내 범죄 뭐 폭력이라든가 뭐 각종 뭐 살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각종 그 항공기 내부 범죄에 대한 국내법 지하철 귀신? 아니 그 귀신은 이제 아니, 범죄 지하철 유령? 거기서 유령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범죄인 거고. 혹시 항공기 범죄의 특성이 이런 거야, 봐봐. 물건이 필요하지 않는 자, 곧 유령. 그래 뭐 그렇지. 응. 이 항공기 범죄의 특징이 다국적 범죄라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미쳐? 영향을 준다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에어버스 321기도 이제 아빠 잠깐 북한 비행기를 오해했다면 그건 옛날엔 북한 거였어? 아니 그냥 오해였다고. 오해. 실수한 거야. 잘못한 거야. 북한 거였던 적은 없어. 이 항공기가 만약에 홍콩에 갈 예정이었잖아. 근데 홍콩에 도착해서 불이 났다 쳐봐. 그러면 홍콩에도 피해가 갔겠지. 뭐 이렇게 영국.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이 비행기가 뭐 공중에서 불타서 떨어져서 홍콩에 있는 공항에 피해를 줬을 수도 있는 거고 그쪽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 다국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게 항공기 사고와 항공기 범죄의 특징인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 항공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조약을 만들어 놨어. 아빠, 응? 나 궁금한 게 있어. 말해봐. 근데 있잖아. 뭐가 있어? 있잖아. 만약 공중에 안 떠서 그 불이 난 걸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공중에 있었으면 불이 안 났을 수도 있잖아.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 뭐 세상 일이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랬을 수도 있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 짐칸은 경이된 상태였으니까 그게 공중에 떠 있든 땅 위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발화됐을 가능성이 높지. 이제 이건 가능성의 문제인 거고 어떻게 됐을지는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니면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이 범죄자야. 아니면 비행기 만든 사람이. 아직 비행기는 아주 2007년 무렵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 같고 이제 항공기 관련해서 조약은
1919년에 처음 나왔어. 파리 협정. 1919년이라 하면은 빠리 파리 협정. 빠리 1919년이라 하면 빠리. 뭐가 생각나지? 어? 1919년이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 유관순 3.1운동. 그렇지. 이제 세계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이제 끝난 그 다음 해이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1차 세계대전이 그 본격적으로 전투기가 사용된 비행기가 전쟁에 사용된 그런 두두두두. 전쟁인 거야. 그럼 이제 같은 팀도 죽였겠네. 전쟁은 항상 대부분의 경우에 같은 팀을 죽이는 경우들이 생겨. 근데 이제 뭐 그게 많진 않겠지만 이제 생겨 그런 게. 그래서 옛날 때도? 옛날에도 그렇지. 그래서 무능한 아군은 적군보다 위험하다는 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1919년 파리 협정을 통해서 이제 최초로 이 항공기 관련된 협약이 나왔는데 그때 미국이 가입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급이 잘 되진 않았고 지금은 했어?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년에 시카고 협약이라는 게 나와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하는 최초의 항공기 협약이 나오게 돼. 근데 이제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객기들이 부지런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 승객들을 나르고 관광객들을 나르고 하다 보니까 자꾸 비행기에서 범죄가 생겨. 테러도 일어나고 납치도 근데 일어나고. 테러 일어난 적 있어? 대표적으로 2001년에 쌍둥이 빌딩 그거 말고. 그 전에 그 전에도 겁나버지 엄청나게 많아. 아빠 근데 있잖아. 테러랑 납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야, 같은 거. 근데 이제 테러가 좀 더 범위가 넓지. 테러로 인해 비행기를 납치해서 테러를 할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1963년에는 동경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 비행기 기내 범죄와 비행기 납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자 이런 국제 협약이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해서 1970년대 헤이그 협약 그리고 1971년 몬트리올 협약이 나와서 그 기내 범죄뿐만 아니라 뭐 시설에서 발생한 범죄까지도 이렇게 관할하도록 협약이 지하철까지? 여기서 시설을 하면 뭐 공항이겠지. 이 협약이 확장이 됐었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2001년에 이제 미국 쌍둥이 빌딩 아빠 방사능 테러도? 여기서는 방사능 테러는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방사능으로 여객기를 공격한다면 또는 이제 위협을 한다면 그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지. 2001년 쌍둥이 빌딩 테러 이후에 나온 2010년 북경 협약에서는 이제 좀 더 강화된 형태의 조약이 체결돼. 예를 들어서 범죄자에게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도 들어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쌓이고 피해자가 누적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항공기 관련 법은 피로 쓰여졌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수많은 반성과 후회 속에서 이런 조약들이 쌓여왔고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던 거야. 이제 뭐 아직 유감스럽게도 2010년에 있었던 북경 조약이라든가 2014년인가 16년인가 있었던 몬트리올 의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발효는 안 된 것 같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 비행기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대응이 힘들어. 왜냐하면 지하철보다 더 지하철도 힘들고 비행기도 힘든데 비행기가 기본적으로 더 힘든 것 같아. 왜냐하면 일단 떠 있잖아 공중에. 떠 있다 보니까 가만히 놔두면 떨어져서 다 죽는 거야 비행기라는 거는. 엔진이 힘을 잃으면 대책이 없는 거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항공기 안전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매우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사건 사고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 맞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 뭐 기체 노후라든가 뭐 또는 뭐 이런 사건 사고라든가 범죄라든가
또는 이제 운전 미숙이라든가 운전 실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를 안 탈 수는 없어. 어, 이제 이 문명에서 더 이상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문명의 도구가 된 상황이고 조금 더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거고. 그래. 다만 이렇게 이번 에어부산 사건처럼 이제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잘 했다면 또 그것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또 박수도 좀 보내줘야 될 것이고, 잘한 건 잘했다 해줘야 되는 거야. 잘난 척 좀 하면 어때? 잘한 건 잘한 거지. 문은 열었잖아. 다 살렸잖아. 조금만 늦게 열었어도 큰 인명피해가 있었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야. 그리고 뭐 각종 뭐 기사나 자료들을 보면 그래,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자.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정말 다행인 거지. 사망자가 없었으니까. 만약에 제주 항공 사건 이후에 또다시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뭐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비극인 거지. 말도 못하는 거야, 정말. 잘했고 다시 뭐? 이런 일이, 그러니까 탈출을 잘했고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이제 실천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나가야겠지.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승객 승무원들 뭐 다 힘든 기억을 잘 이겨내고 하지만 반성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 오늘은 그 듣고 싶었던 이야기 주제와 그다음에 이 국제 조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쳐서 해봤어. 잘 자.